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날에 한글학교 부설 한글문화협회 7월 이야기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글학회 연구위원 김슬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진짜 뜨거운 여름, 이게 우리 이야기마당을 달고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2월 7월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한글문화협회 이대로 회장님 모시고 여느 말씀 듣겠습니다. 예. 네,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정말 매우 덥습니다. 이번 달에는 고영애 회장님도 또 들어오셨고 박영교 박사님 오셨습니다. 아주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한재준 교수님께서 먼저 한글 예술성, 한글은 그냥 글자 적는 데만 끝나지 않고 글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글 활용 예술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아주 한 교수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또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김들풀 실장이 그 한글 우리말 오늘날 특히 공공기관부터 우리 말글 사례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단체 또 많은 시민들이 우리 말글을 바르게 쓰고 또 우리 말글이 빛나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해도 또 국어 기본법이 있는데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 국어 기본법에 처벌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잘 나오네. 그게 없다고 안 지키고 있어요. 없어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한글학회에서 국어 기본법 여러 가지 우리말 규칙을 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잘하는 누린지 또 못하는 누린지 이것을 마크라고죠. 표를 해주는 식으로 해서 스스로 자율로 우리말글을 바르게 쓰는 분위기를 환경을 만들자 해서 이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김들풀 실장이 오늘 자세히 알려줄 것이고 우리 같이 참여한 분들은 앞으로 이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오늘 좋은 이야기마당이 되길 바라면서 인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주 이대로 회장님께서 오늘 발표의 취지를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빈 소개에서 우리 유미디어 선생님 오신 거를 잠깐 놓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하도록 하고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분 주제가 너무 다르지만 일단 발표가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주제 토론, 두 번째 주제 토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하는 중에 언제든지 질문사항 있으면 채팅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모았다가 우리 발표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발표 한재준 교수님 모실 텐데요. 우리 회장님께서 이미 충분히 설명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세종 2도의 훈민정음은 예술이다라는 주제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손뼉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세종실록 1443년 12월 30일자 기록입니다. 최초로 발표한 이도의 원작입니다. 켰어요. 네,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붉은색 상자 안쪽이 원정 이도의 작품이고 그 뒤로 예조판서 정인재 글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여러 이야기가 담겼습니다만 오늘은 주제 부분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네, 그중 하나가 바로 저기 네, 제일 오른쪽 위쪽에 마음 정자 보이시죠? 네, 마음 정. 우리가 제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풀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뜻에 해당하는 보기 글자가 뜻 의자가 아니라 마음정, 사랑정입니다. 원정 이도는 훈민정음이라는 창작물로 정이 넘치는 나라, 깨달음의 세상을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글을 표음만이 아니고 표정 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다음은 임금군입니다. 임금군. 이도가 맨 앞에 세운 자모가 바로 저 기읍골입니다. 작대기를 한번 그윽하고 꺾어내리면서 긁어낸 꼴이죠. 지금 북쪽에서는 기읍, 남쪽에서는 기역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원작자는 어금니 아자를 들면서 아음이라고 했고 보기 글자로 임금군을 들었습니다. 군자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자신이 만들었다는 일종의 사인, 권위와 상징을 담았다고 봅니다. 임금인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을 보시면 믿음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병서하면 휴, 새끼용이라고 했고 키읔의 보기 글자는 쾌할 쾌자를 들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의 기쁨을 드러냈다고 봅니다. 저 규는 세자 이항 또는 그 아들을 암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훈민정음에서 보기로 든 글자 하나하나에 깊은 뜻이 담겼다고 봅니다. 한자만이 아니라 한글도 그렇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아리아라고 부르고 있는 자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라진 자모, 쓰지 않는 자모, 옛자모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 자모는 가볍게 보면 쓸모없는 점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원작자는 삼킬 판자를 보기 글자로 삼았습니다. 자모의 배열로는 자음자 반시 바로 아래, 모음자로는 맨 앞에 두었습니다. 제 눈엔 하늘 천자 아래에 입 구자가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을 삼킨다는 암시일까요? 아니면 하늘로 통하는 길이라는 뜻일까요? 최초 기록의 꼴은 큼지막하게 그려서 표현했지만 그 역할이나 기능은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기 모음자를 보시면 왼쪽 오른편에 점이 아니라 짧은 곁줄기로 표현했습니다. 아어의 위치도 바뀐 것 같죠? 최초 발표 기록 이후에 수많은 재검토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청주 초수리 행궁에서도 수많은 토론과 검토를 거쳐서 보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훈민정음 해례 책을 보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해례보는 앞장 4장이 원작자의 작품이고 뒤에 29장은 요즘 말로 하자면 큐레이터 또는 학예사들의 작품 해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넘겨가면서 보시면 더 흥미롭습니다. 세종서문 가운데 부분에 마음 정자가 사랑 정자가 보입니다. 기역은 왼쪽 맨 위에 세웠습니다. 당당하죠. 한자 속의 유일한 한글 자모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원작자 이도가 자신의 작품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한 장을 넘기면 나란히 붙여 쓴다는 저 병서 자리에 쌍격자는 비워놨고 배열을 싹 정리했기 때문에 보기 글자들이 더 강조돼 보입니다. 규, 쾌, 업, 두, 당, 턴, 나, 니, 즉, 자, 침 이런 게 보이죠. 다음은 하늘꼴입니다.
3년 전 최초 발표 때에 비해서 크기는 작아졌지만 모음자의 천지인 어울림 체계를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에서는 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한쪽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레아라는 이름 대신 하늘 꼴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중성은 초성을 생기게 하고 이어서 종성을 이루게 하여 붙게 하니 사람의 일이다. 대개 글자 소리의 핵심은 중성에 있으니 초성과 종성과 합하여 음절을 이룬다. 또한 천지가 만물을 낳고 이룩해도 그것이 쓸모있게 돕는 것은 반드시 사람에게 힘 입음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최초 발표에 비해서 저 점의 쓸모와 상징성을 더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꼴은 천지인 어울림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하늘꼴을 빼는 일은 훈민정음의 철학을 빼는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명의 노른자, 알이 빠졌으니 빠진 한글이 된 것입니다. 작가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의 이 빠진 한글은 이 빠진 한글을 원정 이도라는 작가의 작품으로 소개한다는 것은 작가에 대한 모독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작품의 이름도 원작자 이도는 훈민정음이라고 정했는데 우리는 한글로 조성글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글을 예술로 작품으로 본다면 현재의 한글은 일종의 개작이고 모작이고 위작입니다. 이도의 원작에 대한 설명은 거성, 상성, 평성, 입성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신하들에게 맡긴 해례 부분입니다. 제자해에서 천지지도는 오직 음양오행이다라고 시작했고 소리의 이치를 끝까지 타고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치가 이미 둘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사람끼리만 통하는 체계가 아니라 귀신과도 통한다고 했습니다. 정인지도 뒷부분에서 이통 만물 지정이라고 표현해서 이도가 창조한 훈민정음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만을 위한 소통 체계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훈민정음은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까지 앞에는 설명이고 뒷부분에는 저 그림처럼 칠원절구 형식으로 앞의 내용을 아름답게 간추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원절구의 형식을 오직 이곳에서만 비틀고 있습니다. 합자해 마무리 부분입니다. 파격의 미를 파격을 연출한 것으로 봅니다. 당왕이여 만불동 유성무자 선한동 1조 제장모 신고. 소리는 있으나 글자가 없어서 글이 잘 통하지 않는다. 하루아침에 신과 같은 솜씨로 만드셨다. 왜 이 부분만 7자가 아니라 2자와 5자로 구성을 했을까요? 한 장을 넘기면 이해가 됩니다. 이 순간에 감동이 있습니다. 대동천고 개몽로. 이 땅 오랜 세월 흐릿하고 몽롱하던 세상을 밝게 여셨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던 세상을 보이게 하셨다입니다. 종이 한 장의 넘김으로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세상과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세상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용자래에 보기를 든 한글 글자들도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이름으로만 골랐습니다. 양반이나 귀족들만 쓰는 낱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감, 콩, 파, 부엉이, 병아리, 뱀,
뭐 이런 것들이죠. 특히 마지막 두 줄 받침, 미음, 시읒, 니을의 보기 글자에서는 그림 같은 한 편의 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범, 샘, 잣, 못, 달, 별. 호랑이가 내려와 샘물을 마시고 소나무가 있는 연못에 달과 별이 비추네. 이 6글자에는 모두 하늘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하늘꼴이죠. 사람꼴, 생명꼴, 깨달음의 꼴입니다. 이 훈민정음이라는 책과 훈민정음 체계를 예술로 대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나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마이크 음소거 해제했고요. 예, 이렇게 진짜 비록 해례본이 쉬운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아주 명쾌하게 그 흐름을 거기에 담긴 가치를 설명해 주셔서 아주 귀에 쏙쏙 잘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혹시 질문이나 그런 거 하실 분들은 채팅방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거 토론하고. 할까요? 예, 예. 우리 진행 발언, 우리 주최 측의 진행 발언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끝나고 할까 했는데요. 끝나고 할까 했는데, 그냥 마치고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우리 네, 발표자님 괜찮으시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우리 지금, 비록 여기 줌에는 많이 안 들어오셨는데, 전국 각지에서 지금 보고 계신데요. 거기 유튜브에도 남겨주시고요. 저 채팅방에도 질문이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직접 이렇게 대면으로 질문하실 분들의 질문을 받고 또 대화방에서 다시 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잘 들으셨죠? 우리 질문이나 아니면 도움 말씀 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문들을 준비하실 동안에 우리 김두표 선생님 발언해 주실까요?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그 세종대왕이라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작가로 표현을 해주셨고 관점이 굉장히 새롭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작가의 관점에서 작가가 만들어낸 작품을 후세에 와서 왜곡하거나 비틀었거나 아니면은 그 작가의 근원적인 것들을 많이 못 찾아서 현재 그런 28자에서 24자가 됐고, 그 중에 특히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란 이 의미로 들리는데, 여기에는 그 현대적으로 어떤 가치들이 많이 상실이 됐을까요? 그로 인해서 현대적인 의미로 우리 그 상용 썼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아라고 우리가 이름 부르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원작자는 삼필타안이라는 글자를 보기 글자로 들면서 그 내용에서는 저 점이 하늘이고 또한 중성에서 으뜸 글자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또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곧 하늘 같은 존재다라는 철학을 담았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아레아라고 이름을 지고 아레아를 지금 빼서 쓰고 있기 때문에 세종의 핵심 가치를 우리가 잃고 있는 거죠. 이 작가의 의도가 많이 희석돼 버렸다. 그렇다면 이 점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지금 당장은 국악적으로는 해결할 방도가 없다 하더라도 저처럼 조형을 다루는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어나가는 거죠.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만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 점을 빼면 한글 철학,
한글 예술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그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세종은 28자를 맹글었는데, 그 제자들이 24자로 줄였다. 그래서 세종 이후에 세종을 뛰어넘는 제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면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글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표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28자가 아니면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해주시죠. 그 부분도 이미 뭐 여러 선생님들이 그리고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세상의 모든 글자를 과연 오늘날의 한글이 표현이 가능한가 뭐 이런 논의는 계속 이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어져 왔죠. 근데 그 문제점은 한글이 세상의 모든 언어를 완벽하게 표현해낼 수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완벽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문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가장 근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글자가 바로 이제 훈민정음 체계라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는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런 주장을 실현하는 부분에는 게을리 해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도라는 작가를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어디에선가는 이도의 작품을 계속 빛내는 어떤 활동을 지속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세계의 언어를 훈민정음으로 표기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도가 강조했던 자수관여 전환무궁을 실현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훈민정음 체계를 단순히 말을 적는 시각 기호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말하자면 아까 제가 마음정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정 체계를 기반으로 한 소통 체계라는 인식을 가지고 활용할 필요 또한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예, 다음 이대로 네, 회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예. 네, 다른 분 말씀하실 텐데 마음이 급하고 좋아서 오늘 한재준 교수님 아주 간결하게 간단히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 제 의견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우리 그 자모를 부르는 그 이름 문제, 북에서는 기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역이라고 한다. 또 이 아레아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남북이 또 같이 해야겠지만은 우리 남쪽에서부터 정한다고 할까, 가다듬어야 할 일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저는 한재준 교수님에게 전부터 기대도 하고, 우리가 지난날 한글을 아예 쓰지 적는 거, 표기하는 것도 않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표기하는 문제, 적는 문제로 시간과 힘을 많이 다 바쳤습니다. 근데 한글은 여러 가지 이용, 활용 가치가 난 높다고 봅니다. 이제 표기하는 건 어느 정도 끝났는데 예술성, 여러 가지 한글을 또 살리고 빛내는 문제를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힘쓰지 않았다. 또 우리 훈민정음 해례본에도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다 그랬어요.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 노력을 했느냐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먼저 말했는데 표기하는 거 적는 것도 안 적기 때문에 쓰지를 않기 때문에 400년 동안 안 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힘을 바치고 시간을 뺏겼었는데 어느 정도 됐으니까 한글에 가지고 있는 능력 100이라면 나는 50 정도밖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는데 빛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각 분야별로 예술
그 같이 지난번에 여기 공평동을 재개발하면서 그 활자가 여러 가지 나왔다고 하는데 아주 기뻤어요. 우리가 증거 이런 것이 일제 나라 때 여러 가지 문제 있으면서 없어지기도 했지만 우리 스스로도 이제는 그런 거 인쇄라든지 또는 예술 가치로 글꼴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전에 제가 공병호 박사님을 모시면서 느낀 것인데 전에는 글꼴을 꼭 네모꼴 한자처럼만 그것만 고집했잖아요. 여러 가지 그 가치가 있는데 한 교수님이나 안상수 교수님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그 세벌체 이런 거 그 활용도 하시고 했습니다만은 얘기가 많아지는데 그런 어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한글 저는 그 소리 여기 그 한글로 영어라고 해서 한글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을 개발해서 많은 효과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계통인데 마침 교회계통에서 많은 걸 활용하는 사람이 그런데 근래에 또 중국어도 한글로 적어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여기 다 많은 분도 알고 있을 텐데 신부영 교수 같은 분 키스트에 그 중국어를 그 한글로 쓰는 거 연구를 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은 그런 우리 노력과 연구를 그동안에 제대로 안 했다. 지난번에는 한 발표를 마침 이렇게 했고 모시고 했으면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노력을 했느냐 이거예요. 한글 쓸 거냐 말 거냐 한자 혼용할 거냐 거기에 우리가 아까운 세월을 보냈고 그 전에 400년은 아예 안 했잖아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말의 문화회 한글학회 중심으로 우리가 한글을 활용하고 빛내고 이거로 해서 돈도 벌고 특히 한글로 그 저는 자꾸 얘기가 더 길어지는데 공병 박사님 모시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걸 깨닫고 배웠어요. 한글 정보통신에 우리 그때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정보통신 선진국이라 소리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그 노력 하나도 안 했잖아요. 지금 한글로 그 통번역기 또 음성인식 컴퓨터 그 얘기 다 그때 나왔잖아요. 우리 제대로 안 했잖아요. 구글이 그걸 우리나라 회사 삼성이니 뭐니 돈이 많고 전문가도 학자들 많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구글이 지금 통번역에 더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짧게 얘기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아주 한 교수님께서 우리가 한글의 그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느냐 이 말씀을 꺼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토론도 하고 노력을 더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교수님 정말 오늘 지난번 그 우리 토론에 여러 가지 매끄럽지 않아서 제가 속이 상했는데 지금 출발이 좋고 우리 최 박사님 그렇죠? 최종석 박사님 오셨네. 네, 늦게 오셨네. 아주 고맙고요. 아까 유미디어 선생님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견 더 말씀하시고 시간 적어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 더 합시다. 저는 오늘 한글을 빛내지 않고 여러 가지 노력을 덜 했다 하는 데서 상당히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김덕불 선생 발표할 것도 한글을 우리말을 지금 쓰지 않는 문제 이것도 심각한 오늘 두 가지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말이 길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회장님께서 또 다른 가치를 잘 설명해 주셨고요. 저는 사회자라서 최대한 좀 발언을 아끼려고 했는데 제가 또 국어학자로서 우리 한정인 교수님 그 세종 이도 예술가로서 조명해 주셨고 저는 오늘 강의 듣고 이 국어학자들이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고 밝히지 못했고 드러내지 못했던 것들을 드러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 해례본이 이 한글 글꼴만 본다면 기억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거든요.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진짜 그 예술적 가치, 인문학적 가치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기억은 이 수평선, 이건 땅이죠, 그죠? 이 수직선 사람이고, 그다음에 아래 하는 하늘이고 이렇게 가장 간결한 수평선과 수직선망을 시작하면서 그것을 임금이라고 했고, 이 임금은
우주를 다스리는 또 하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래하도 하늘이지만 이 기억도 또 거기에 하늘의 의미를 부여해서 이 문자를 쓰는 백성은 하늘의 백성이다. 이런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저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서 지금 참느냐고 눈이 작아졌는데, 예. 자, 그럼 우리 저 시간 많이 갔지만 우리 박용규 선생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예, 음소거 해주시고요. 예, 예. 박용구 박사님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개방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해봐요.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들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그 한재준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한재준 교수님의 그 발표는 너무 소중한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그 K-팝이 뜨고 있고 그 한국 영화 또 한국 음악이 뜨고 있는데 지금 한국학은 세계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재준 교수님께서 예술가 세종 이도라는 책 제목으로 그 교수님의 그 생각과 사상 철학을 책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책으로 만드실 그런 그 생각은 있으신지, 만약에 책으로 만드신다면은 우리 그 한국학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쓰신다는 의미죠? 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좋은 제안해 주셨고요. 김들프 네. 선생님 긴급 발언도 제안해 주셔서. 이 교수님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잠깐 보름 전에 의논을 하고 좀 시간 나는 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 발표도 정말 중요한 부분 제가 또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한국어 자연어 처리, NLP, 이거를 지금 이제 이대로 회장님 덕분에 여러분들을 만났고, 국어학자들을 만났고, 또 정보통신하고 이 최초로 연세대학교에 있던 김수령 교수님이랑 많이 논의를 했는데, 이게 언어의 자질에 이게 사실은 개발이 돼야만이 한국어가 좀 더 인공지능 처리하는데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현재 이제 국립국어원이나 문화부나 또는 그 국내 AI 회사들이 이 대화형 플랫폼인 이 한국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데를 그냥 모방만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AI는, 인공지능은 XAI, 다양한 분야가 결합이 돼야만이 제대로 나오는데, 이게 국어학자들의 언어 자질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 한국어 표기하는데, 또는 이게 글자, 텍스트로 해서 이게 입력이 돼서 이렇게 맥락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요거, 문자도 중요하구나. 근데 이게 예술적인 관점에서 이게 기억이 어떤 형태로 빠져나왔고, 그러니까 언어, 그냥 구성하는데, 예술적인 이런 여러 가지 철학적인 거, 이런 가치적인 거,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이게 심리학자, 언어학자, 정보통신은 기본이고요. 근데 예술적인 부분도 필히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럼 발표자 선생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들풀 선생님 말씀도 이미 그런 논의는 30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뭘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그런 학술대회나 이런 분위기가 너무 경직돼 있다 보니까 형식 중심의 논의가 되다 보니까 진전이 부족했다고 보고요. 특히 일부 특정 단체가 주도적으로 뭘 하면서 그 외에 기타 다른 단체 사람들을 포용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봐왔고요. 그래서 저는 한글학회에도 한국어 중심의 한글학회가 아니라 한글학회 그 이름 그대로 범위를 좀 넓히는 한글학회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아직 그런 것들이 잘
뭐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안타깝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현재는 최선을 다하면서 이런 소중한 자리가 있다면 가능하면 참여해서 뭔가 여러 선생님들하고 함께 해보려고 저도 애쓰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이제 한글학회 연구위원으로 있어서요. 한글학회는 이제 말과 글을 같이 다루면서도 한글이란 문자에 담긴 가치, 거기에 담긴 역사성, 이런 것들을 또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표에 대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 있으면 또 끝나고 다시 말씀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인공지능학회 김덕풀 실장님께서 한국 인증사업 관련된 발표를 하겠습니다. 뜨거운 손뼉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공공언어 사용.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이제 공공언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공공언어 사용을 인증해야 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릴게요.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세종대왕이 현대에 왔더니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좀 재밌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눈이 나올 정도로 깜짝 놀랄 것이다. 1430년대 15세기에 모든 사람이 소통하라고 만들어 놓은 훈민정음을 안 쓰고 이렇게 처음 보는 아마 언어 아니죠. 뭐 그때 당시에 서양도 들어왔으니까 이런 로마자로 써 있는 거로 깜짝 놀랐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말과 글의 본질은 소통인데 소위 말해서 공공,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대학의 교수님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런 지식인들이 워낙 많이 어려운 말과 외국 문자들을 많이 써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국회 누리집에 있는 호프 앤 체인지라고 크게 국회에서 쓴 겁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I love 서울. 그 다음에 이 마찬가지로 이런 듣도 보지 못한 호나바를 쓰고 있죠. 줄이고 늘리고.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마찬가지죠. 이거 기본법 위반은 아닙니다만은 디지털 뉴딜이라고 외국 외래어를 쓰고 있고요. ICT도 실제로는 ICT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게 정보통신을 끌고 나는 데는 IT로 쓰는 건데 어느 날 국내에서는 ICT로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구의 날 행사, 그린 뉴딜, 그린 세상, 이 산업은행도 이게 정보 출연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또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스탬프 투어 찍고 챙기고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할머니들은 알겠어요. 비대면까지는 어떻게 안다 손 치더라도 스탬프 투어 도장을 따로따로 이렇게 사전을 찾아가면서 여행을 하나 도장 여행을 하나 이렇게 해야만 이익을 받죠. 그리고 저희가 한 2014년부터 많은 자료들을 누리집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방송사 이름만 봐도 이렇잖아요. 전부 다 KBS, MBC, SBS, MBN, JTBC, TV조선 거의 다 로마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저희 어머니같이 어른들은 저런 형태의 문자가 KBS라고 이렇게 읽는구나라고 아마 애워서 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말도 표현도 못하죠. 이 안에 있는 이런 프로그램 이름들, 이게 작품명들. 이미 다 누차 지적하는 거죠. 심지어 이런 학교에서조차도 한자와 말도 안 되는 너 도라고 우리말을 영문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꿈 잡고 일 가라는 얘기인지 이런 거죠.
그리고 말도 어려운 이런 말 언어들이 많이 이제 있어서 소통이 굉장히 많이. 일단 이 신조어나 이런 것들은 시대적으로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해는 가지만 이게 너무 좀 과하다 네, 이런 것들이죠. 간판들도 보면은 거의 뭐 우리말을 썼음에도 대부분 다 외국의 문장이죠. 이게 이대로 회장님의 이게 페이스북에 있는 거죠. 이게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명동거리가 이렇게 우리말로 다 돼 있는데 지금은 전부 다 거의 뭐 외국에 온 느낌 이런 형태로 전부 다 로마자로 간판이 다 돼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조선 중기 이후에 유행된 천화도라는 조선시대 때 많이 쓰던 전 세계 지도인데요. 이게 지도가 우리 조선은 그냥 이름만 하나 있고요. 중국이 가운데가 있죠. 이 천화도는 실제로 중국 4대의 중국 중심의 아주 근본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지. 그게 이제 이 조선시대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없어지고 대한민국이 출범하면서 한자를 쓰다가 지금은 주로 이제 영어를 쓰는 영어 4대권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명동 간판인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돼요. 이게 연변에 있는 거거든요. 조선 자치주. 여기에는 실제로 국어기본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연변에서는. 여기 보면은 전부 다 한글로 표기하고 밑에 한자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 국어기본법을 제정을 했는데 연변에서 이걸 잘 충실히 지키고 있다는 의미죠. 또 하나는 해방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 한글 단체 또는 한글 운동가, 한글 학자들 관련된 분들이 이렇게 한평생을 바쳐서 우리말을 쓰자고 외쳤지만 거의 뭐 세계의 경리기 수준이 아닌가. 한글날에만 행사로 그때 잠깐 방송, 신문, 정부, 축사 정도만 하고 또다시 영어나 한자를 많이 쓰는 거죠. 이 많은 이 선배들 대단한 거죠. 한글이 목숨이다. 심지어 이렇게 상복을 입고까지 처절하게 투쟁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도 안 바뀝니다. 소위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우리나라 대표 아니죠.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이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오바마 대통령한테 반기문이라고 한자 이름을 쓰고 상선 고수라고 이런 걸 쓸 때 이 반기문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속국했던 사람이냐 아니냐고 이 오바마 대통령은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한글로 표기를 했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러니 나라 전체가 따라서 하고 흉내를 낸다는 거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온 평생을 바쳐서 투쟁을 해와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한번 좀 더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좀 더 따져볼까.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로 활용을 해서 한글 누림이라는 자동 평가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복잡한 기술을 요한한 건 아니에요. 현재 나와 있는 기술들을 잘 융합하고 적용을 해서 만든 자동 평가 도구인데요. 이게 2014년부터 각 공공기관의 누리집들을 로마자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한자 혼합어 그 다음에 우리 한글로 표기는 했지만 국어기본법에 위반은 하지 않았지만 어려운 한자어 한글로 표기했지만 말 뜻을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문자들 이런 것들을 잘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죠. 그래서 자동으로 문화부다 그럼 문화부 누리집 주소를 집어넣으면 알아서 그거를 다 찾아냅니다. 그게 이제 국어기본법 위반한 거, 로마자가 많이 쓴 거, 그리고 특허도 이렇게 출원을 해서 썼는데, 그래서 각종 많은 자료들을 많이 조사를 해왔죠. 많은 또 각종 매체, 그러니까 그 신문 방송에도 저희가 조사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부 부처, 그다음 40대 기업,
에서 얼마나 많이 어려운 용어를 쓰고 있어서 소통에 문제점을 가져오는가 이런 걸 했었죠. 단적인 예로 각 그 기업이 보도 자료를 보내는데요. 다 이 빨간색이 전부 다 문제가 있다는 내용들이에요. 이 정도로 민간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고서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2014년부터 쭉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게 평가 조사를 해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느냐? 찾아봤더니 영국의 크리스탈 보람, 일명 크리스탈 마크라고 그러죠. 이거를 1980년대 초반부터 해서 영국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현재는 전 세계 영어권에 유엔에서도 이 크리스탈 보람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문서도 얼마나 쉬운 영어를 사용했냐에 따라서 이런 보람이 찍히고 그 다음에 누리집, 홈페이지 누리집에도 얼마나 쉬운 영어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찍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20년간 영국 정부가 이러한 쉬운 영어 쓰기 운동을 해서 가져온 경제적인 효과가 뭐인가 했더니 약 5억 파운드. 이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근데 7천, 이게 1조 가까운 비용을 절감했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도에, 그 11년 전이에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공공문서의 정책 용어랄지 영어 사용에 대한 이런 것들을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비용들이 약 285억 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이게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소통의 중요성. 말과 글에 얼마나 쉽게 하는 거죠. 아까 우리 한재준 교수님도 말씀을 좀 해주셨고 이대로 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한글 국립박물관을 설립할 때 구글이 돈도 지원을 했고요. 에릭 슈미츠, 이 구글 회장이 직접 와서 한글 사랑이라고 본인이 친필을 써서 이렇게 했죠. 근데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구글이 한글을 너무 좋아서 사랑하고 자기네 세계 언어로 표기 문자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좀 해보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구글은 기자간담회 같은 데 가보면은 굉장히 한국어 관련된 동아시아 지역의 담당을 고대 정보통신 국어정보학과 나온 그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펠로우로 그쪽에 임원으로 통번역 쪽에 들어와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어떤 일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쉬운 영어 쓰기 운동처럼 이제는 민간이 나서서 바른 한국어를 인증할까 해서 바른 한국어 인증원을 한글학회 부설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요. 저번에 이거는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인증을 하고 각 기관에다가 누리집에 하는데 거기에는 10개, 12가지죠? 12가지 항목을 일일이, 이건 이제 김수롱 교수님이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김수롱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될 것 같고요. 국어기본법 위반, 그 다음에 표기의 문제점, 어휘의 문제점, 그 다음에 문장의 문제점들을 이런 거를 정확히 평가를 해서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크게 자동화 평가하고 전문가 평가하고 사용자 평가하는데 이거는 한 20여 년 가까이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해서 웹 접근성, 그러니까 누리집을 접근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기에서 모든 거를 표준을 잡고 거기에서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그 웹 누리집 접근성이 모바일 접근성, 왜냐하면 PC로 많이 보지 않고 스마트폰, 휴대폰으로 보기 때문에 휴대폰에 얼마나 차별하지 않고 장애인들, 그 다음에 약시, 신체적으로 부자연스럽고 이런 접근성들을 해온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징성 있는 이런 보람, 이게 일명 마크가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한자와 글의 이 한글, 어찌 보면 또 공자하고도 비슷한데요. 이런 상징성 있는 거를 바른 한국어 인증원으로 그런 평가를 해서 80점 정도 이상 되면은 이거를 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쉬운 영어 쓰기 운동의 보람은 이렇게 누리집에 들어가는 것과요.
문서에 들어가는 게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 문서, 직접 이 프린트하는 문서들, 그 다음에 누리집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평가를 통해서 계속 진행할 거고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의 밑에 보면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 접근성의 웹 접근성 이런 마크 즉 보람을 누리집에다가 공공기관에다가 부여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적어본 겁니다. 결국은 이제는 좀 더 강제성 있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공기관부터 쉬운 우리의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적극적으로 좀 자세를 취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역시 아주 시간 잘 지켜서 우리 바른말 이 한국인증원의 어떤 그 사업의 취지, 가치, 의미를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셨고요. 마침 또 그 평가 도구인 한글 누리미를 개발하신 그 김덕부 시장님께서 직접 발표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자, 이 발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또 이렇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정섭 교수님 이번 발표 어땠습니까? 예. 제가 지금 이동 중이라서 아, 그렇군요. 말씀 수 있습니다. 예, 말씀드릴 수 조심하십시오.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 얘기하겠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예, 제가 얘기할게요. 네,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 그 발언한 걸 인증하신다고 돼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우리 김필풀 기자님하고도 미리 얘기도 했었지만 웹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자리를 잘 잡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바른 한글 인증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신다고 해서 되게 제가 관심 갖고 지금 열심히 들었는데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을 잘 가고 계셔서 되게 좋습니다. 결국은 이런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갈 것인가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좋은 게 있어도 하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다 일거리잖아요. 그게 막상 세균을 갖춘 사람들한테는 일거리지만 그것이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는 또 해야 하고 이런 건데 그런 점에서 지금 어떻게 상황을 제가 지금 오늘 발표해야 하는 데서는 얘기가 안 나와서 하나둘 발표하면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압박감을 느껴서 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고 계신 건지 아니면 법과 제도 측면에서의 어떤 조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웹 접근성도 자동화 도구를 통해서 사람 해야 할 일을 많이 줄이고 있지만 바른 한글 인증도 지금 자동화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당연히 네. 그 결과를 보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일을 하실 텐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퍼센트인지 자동화가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후 전문가들이 하는 게 얼마인지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의 표준화 문제 그러니까 평가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바른 한글 인증을 위한 인증원들의 그 표준화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 일단 네. 질문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일을 하고 해오신 분들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격려와 더불어서 이렇게 날카로운 아주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또 날카로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네. 지정식 교수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요. 웹 접근성 국내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굉장히 그 의미를 부여했던 문영남 교수님하고 굉장히 또 친하시더라고요. 저하고 원래 그 문영남 교수님 웹 접근성을 같이 많이 했었는데 근데 왜 못 됐었는지 몰라요. 이거는 웹 접근성, 모바일 접근성 이거는 이제 이미 자리를 잡았고
각 그 기관들이 누리집을 그것 때문에 개편하는데 보통 막 2, 3억씩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실제로 그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때문에 고발당할 수가 없거든요. 법적인 근거가. 마찬가지로 저희도 국어기본법이 그 법적인 근거입니다. 그냥 정부에서도 모든 거를 국회에서 이거를 의결을 했고, 근데 국어기본법도 지키지 않더라가 먼저 첫 번째고요. 근데 국어기본법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민간에서 왜 국어기본법을 제정해놓고 지키지 않았냐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왕이면은 국어기본법하고는 약간 좀 관련이 없지만은 이게 원래 말에 대한 글에 대한 소통성이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평가하자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의 이제 법적인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수님이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동화 평가 도구는 물리적으로는 그 수천 페이지 되는 국공기관에 다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주 통계적으로는 그냥 단어별로는 외국어냐, 어려운 한자냐, 이런 걸 다 찾아내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지금 교수님 지적하신 게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은 이미 공공기관, 공공언어에 대한 대체어를 행안부도 내놨고요. 서울시도 내놨고요. 문체부도 국립보건을 통해서 이런 용어는 이렇게 바꾸자라고 이미 내놓은 그 근거로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동화 평가 도구는 누가 얘기하더라도 큰 문제점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정부에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장려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문가 평가인데, 전문가 평가는 현재 저희 그 인증원 기준으로는 문장사들, 기 많은 문장사들이 여기에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전문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자세한 기준은 김수능 교수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교수님한테 아마 페북, 월수업에서 메신저로도 아마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고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용자 평가는 일반 우리 대중들이죠. 국민들인데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거는 일반 대중국 국민들한테 사용자들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그래서 웹 접근성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자동화 도구로 한번 돌리고 그다음에 이 국어 문장에 관련된 문장사들 전문가들이 전부 다 한번 또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사용자들, 그냥 일반 국민들을 선정을 해서 이 사용자들이 또 점검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세 가지의 분야들을 총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거를 보람을 줄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보완을 요청할 건지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교수님이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기준이랄지 이런 부분 좀 부족할 거예요. 근데 다음에 한번 저희가 지금 누리집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 인증원 누리집 조만간 열릴 건데요. 거기 보시면은 어떠한 기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그 전에라도 자료 한번 드리고 또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추가 질문. 네. 지금 이제 처음 하신 게 아니고 몇 년 하셨다고 하니까 네네. 몇 년 하신 동안에 성과와 그리고 넘어야 할 그 난관, 장애 뭐 이런 게 있다면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점이 지금 어려운 문제인지 그간의 성과라면 어떤 건지 네 궁금합니다. 네네. 저희가 2014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걸 움직였죠. 그래서 청와대부터 전국에 있는 512개 지자체들을 전수조사를 다 했었어요. 그게 이제 문화부의 어떤 사업 내용이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같이 참여를 했었었고요. 방송사들, 국회들, 경기도,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이 기초 단체들 이걸 많이 했고요. 아무튼 공공언어를 특화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료들을 쭉 합쳐봤더니 약 1000만 줄 정도 돼요. 엑셀 파일로. 그거를 드려도 웬만한 컴퓨터에서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표준을 잡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관들이 수천 페이지거든요. 일반 뭐 회사원 페이지야 뭐 누리집이야 뭐 몇 페이지 안 되지만 이거를 지금 자동으로 다 변환시켜주는 기술도 지금 거의 완성 단계이고요. 그 전에
저희가 그 맞춤법 검사기처럼 그냥 공개를 할 거예요. 자, 어떤 기관이든지 들어와서 시범으로 900페이지든 1000페이지든 한번 넣고 돌려봐라. 그러면 얼마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지 이거를 무료로 좀 공개 또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이상. 예, 저희 발표한 그 도구를 일단은 많은 공공기관에서 알고 실제로 그 효과를 검증해 보시도록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을 해나간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가의 표준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한 지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문자와 그다음에 어휘 중심에서는 이제 목록 중심으로 이제 표준화가 이제 그런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문장 단위로 가면 비문을 잡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제 질적 평가. 그래서 우리 세종 안그랗게 뭐 세종국어문화원 이 전문 기관에서 양성한 진짜 최소한 10년 이상 아니면 아주 전문 지식을 갖춘 분들의 정량 그 질적 평가를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선생님 질문. 우리 고영애 선생님 그 경청을 잘해 주셨는데 혹시 도움 말씀이나 아니면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져 있어요. 예, 마이크 켜주시고요. 예, 혹시 예, 김덕분 선생님 발표 잘 들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인증 사업을 해서, 이제 뭐, 아주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근데, 이게 어떻게 좀 강제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해라. 아니면 그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특히 공공기관들은 말이죠. 이거를 아까 처음에 얘기했는데 소통인데, 소통도 안 되게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좀 하려고 그러면은 전에 그 공공기관 평가라든지 뭐 그런 데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그 길들이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이대래 회장님이 이렇게 뭔가 그 상임위원장 그동안 상임위원장도 만나서 좀 협조를 많이 또 뒤에서 전부 다 이게 참 사실 그림은 뭐 이대래 회장님이 다 그려주신 거죠. 그리고 이런 어려운 뒤에서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또 힘든 또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또 하나 지금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특허 있잖아요. 고영애 회장님이 변리사협회 회장님이실 때 제가 그 후배 변호사님 소개받아갖고 이거 특히 출연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좋은 조건으로 또 출연해줘가지고 그때 안 해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뭐 그런 또 이런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좀 강제성 있게 기관 평가할 때 그 웹접근성은 그 점수가 반영이 돼 기관 평가에. 그래서 아마 그 윤광위에서도 이번에 그 조종환 상임위원장도 뭐 기본법도 뭐 개정 이런 것도 하고 있어서 나중에 좀 향후에 해놓으면 아마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 지자체에서 또 이미 국어 전문가들을 많이 놓고 몇 군데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쉬운 우리말을 쓰고 있다라고 또 자랑도 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가지만은 나중에 그런 강제성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예, 좋습니다. 앞으로 뭐 강제적으로 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반강제적으로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만이 공공 언어가 바로 잡히고, 저도 뭐 오늘 페이스북에 제가 올렸지만 이 공공기관의 그 영어 남용,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각종 행사와 정책명에 진짜 아주 극소수만 알아둘 수 있는 영어 남용이 도를 넘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진짜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이제 언어 폭력입니다. 영어 폭력이고 이거를 막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바른말 인증원 이 사업이 대단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선생님, 예, 이제 다- 우리 이대로 네. 그냥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말씀하기 준비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나라 말이나 그리고 한글을 살리고 빛내는 일은 법이 없어도 해야 할 일인데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한글은 세계에서 어떻든지 그냥 국수주의라든지 내 거여서가 아니라 훌륭한 글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썼잖아요. 특히 정부, 공공기관, 학자들부터 제대로 우리말 안 쓰고 지금 전문용어, 행정용어, 학술용어 전부 일본 일제 식민지 때 길들고 교육받은 거 쓰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글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니까 한자 혼용하던 버릇을 또 영어 혼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우리 고용회장도 같이 하고 있지만 우리말 살리는 결의 모임에서 그런 공공기관이나 여러 사람들이 안 쓰고 제대로 우리말을 어지럽히는 걸 우리말 해방꾼, 해살꾼 이렇게 뽑아서도 얘기를 해보는데 안 듣잖아요. 연변은 1990년도경에 88년도에 그런 그 간판이라든지 한글로 쓰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었고 벌금을 좀 물리긴 하지만은 잘 지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걸 보고서 왜 광고물 관리법 만들게 행자부 내무부 때 찾아가서 했는데 시행령에다 넣는데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하다가 지금 이런 그 인증 보람을 해서 스스로 하게 해보자 시작을 하는데 문제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히 문화부, 국어원 그리고 국어원과 문화부와 관련된 요새 국어문화원이라든가요. 국가 예산을 쓰는 이런 단체들이 적극 협조해 줘야 됩니다. 다른 기관은 몰라도. 그런데 그들이 협조를 아직 안 해요. 만약에 이번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협조를 안 하면은 내 일생 동안 바친 그 모든 그걸 다 바쳐서 뭔가 남다른 어떤 저 개인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저와 뜻이 통하는 뜻봇들이 와 계셔서 그걸 밝힙니다. 정부기관부터 청와대부터 특히 지자체들 앞장서서 들어주길 바라고 이거 이렇게 않더라도 스스로 그런 기관들이 와서 점검을 해달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점검하는 거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국어기본법과 그동안에 문화부나 국어원이나 서울시나 지자체들이 국어 수나 용어 만들었던 게 있어요. 그럼 그렇게 만드는 거라도 지켜봐. 그래서 그거를 점검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서는 또 그런 법이 없더라도 일본 식민지 교육으로 길든 일본 한자말 광복된 지 7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쓴다는 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 문턱에 왔죠. 선진국이 뭡니까? 남의 나라 흉내내냐고 뒤따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말글부터 우리 거를 찾아서 쓰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하여튼 이번에 참 많은 분들이 애써서 이런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같이 여기 뜻것들이 협조해서 공공기관부터 협조하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점검 내용이 더 충실하게 어떤 그 보충되게 우리 그 되도록 그 어려운 한자말 이런 거는 우리말이라고 많이 쓰더라도 빼고 쉬운 말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말씀을 기회를 주느라고 제가 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예.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다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두 분의 발표가 잘 서로 아주 다른 주제지만 어떤 세종대왕의 어떤 그런 훈민정에 담긴 인문학적 예술 가치 이거를 모든 사람 나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 한글학회 바른말 인증원의 그 인증 사업이 그런 새로운 21세기의 문화 지킴이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의 그런
국민정의당의 가치를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 마무리 말씀 듣고 그래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하여튼 꼭 하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휴가 가고 쉬는 때인데 이 더운 날 오늘 같이 발표해 주시고 같이 토론도 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분들 내 큰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그리고 오늘 좋은 게 이 비대면 이야기마당 토론회라고죠. 이게 우리가 아직 숙달이 안 돼가지고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진행상이든지 뭐해서 속상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만하면은 이제 틀이 좀 잡혔지 않느냐. 다음부터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충실하게 이건 멋있게 해서 어떤 세상의 단체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들이 이런 그 좋은 모범도 보이고 또 우리 말을 살리는데 앞장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한말금 앞에 건강하십시오. 7월 이야기마당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